Good morning. 여기 뭐 멋있네, 그죠? 조명으로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 1980년대 초 이때 일본 가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거든요.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도쿄잖아요. 근데 가면 막 불야성을 이뤘죠. 그때만 해도. 일본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신주쿠 같은 데 가면 막 빛과 번쩍하고 네온사인 빙글빙글하고, 우리나라는 뭐 그때는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다 잘 사니까.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만난 이누마상이라고 그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집을 이제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아파트가 18평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 그때 그 일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일본 국민들은 실제로 그렇게 뭐 부자라는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 별로 없다. 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딱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보다 높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산길인데, 여기도 이 동네 산이잖아요. 동네 산의 이 산책로가, 이게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 가도 이런 산책로 드물죠. 24시간 다닐 수 있잖아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자정에 와도 여긴 저 산 꼭대기까지 이런 거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와보면 딱 그런 생각 들 거예요.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구나, 부럽다. 네. 아니, 동남아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도 한국 굉장히 깨끗하고 치안도 좋고, 그리고 또 뭐 병원 이용하는 거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너무너무 부럽다. 나도 정말 한국 사람 됐으면 좋겠다. American Dream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나의 꿈을 이룬다. 그것처럼 Korean Dream. 내가 한국 가갖고 나의 꿈을,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것만으로도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실제로. 실제로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 된,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꼭 우리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게 겉으로 이렇게 보면 나라는 참 잘 사는 것 같아. 그죠? 나라 잘 사는 것 같아. 뭔가 깨끗하고,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화장실 같은데 가봐도 이게 뭐 호텔급이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 별로 없어요. 진짜 한국 좋아요. 공공시설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보다는 한국은 불행지수 따지는 게 더 빠를걸. 그러니까 사람 힘들어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이 꺼졌다. 저기 아직 켜있는데. 제가 행복합시다, 행복해요, 행복해 하는 것은 행복하자고 자꾸 주문을 외우는 거지,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행복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왜냐면 힘들다고 내가 불평해봐야 나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국에는 개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개나 소나 다 사는 게 힘들어. 다 힘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전 세계에 뭐 그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참 부러워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적인 복지국가, 그럼 뭐 스위스, 스웨덴, 뭐 노르웨이, 유럽, 그럼 뭐 문화가 어쩌고저쩌고, 뭐 프랑스, 뭐 국가적 자존심, 이런 그런 거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스웨덴도 옛날 스웨덴이지. 지금 유럽 옛날 같지 않대요. 네. 유럽이 많이 몰락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은 그럼 그렇게 살기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네. 캐나다? 캐나다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뭐 살기 좋다고는 그러는데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갖기 힘들고 렌트비 엄청나게 올라가고, 복지국가? 아닌 것 같아.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복지국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다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 인터넷이 발명되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 문명에 지대한 공을 세운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 전기의 발명까지는 그래도 우리 인류에게 큰 공헌을 했죠. 전기의 발명까지는. 인터넷? 이게 과연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했을까? 지금은 더 나가서 AI, 인공지능.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 난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즘 뭐 회계사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계사 그거 굉장한 전문 직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변호사도 비슷하고, 회계사 같은 경우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3년간인가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 사원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인턴 사원이죠. 그걸 할 데가 없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수습 사원 같은 것을 채용하면 그런 회계법인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대단한 머리를 쓰지 않고 대단한 지식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 정리 작업 같은 거.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시켰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는 그런 인턴 사원, 초짜들, 그런 사람들을 작은 월급을 주고
또 필요하니까 쓰고, 또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인턴하고 그게 됐대요. 근데 지금은 AI가 그런 작업을 다 한답니다. 예. 그렇겠지. AI가 훨씬 효율적으로 해내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수습을 거쳐야만 정식 회계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수습을 할 장소가 없대요. 하하 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회계법인을 갖고 있다면 거기 가갖고 아들은 수습은 할 수 있겠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요새 그렇다네.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해도 회계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대요. 쉽지 않대. 회계사 시험 합격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죠?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뭐 세무 상담료 이런 거 받고 그러잖아요, 본래.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지간하는 거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 뭐야 변호사도 로스쿨 되면서 이제 변호사는 많이 생겼는데 그 법무 상담, 법률 상담 이런 것들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지간한 그 변호사들보다는 경험이 작은 변호사들보다는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불러내서 거기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공짜고 일단 돈도 안 들고 그러니 그 많은 변호사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수임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제 그 전략적으로 아주 뭐 판사, 검사 이런 거 갖고 막 나온 그러니까 어떤 특수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뭐 어렵지 않게 수임을 하지만 진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 기반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들에게는 일자리가 이제 점점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점점 그렇게 된다 그러죠. 의사들도 이제는 뭐 AI 베이스로 굉장히 그동안에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랬던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고 환자가 자기 증세라든가 뭐 엑스레이, MRI 이런 그 자료를 업로드 시키면은 AI 의사가 분석을 해서 짜잔 하고 이렇게 갖다 주고 어떻게 치료를 해라 뭐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몇몇 의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는 의사는 필요하겠죠. 근데 아니야 이제 수술도 뭐 일론 머스크 말대로 하면은 로보트가 수술을 할 경우도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이 지내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업계 제가 했던 일 영어 시장, 영어 교육 시장 옛날에 보세요. 저 SOS 7200 그게 본래 처음에는요 카세트 테이프가 한 팔이 있어 24시간 분량을 제가 녹음을 했어요. 처음에 단행본으로 처음에는 8권이 만들어졌거든요. 한 권에 4개씩이었구나. 4개 48, 32시간이다. 그렇게 했다 나중에 이제 합쳐져서 그게 이제 세트물로 팔리게 됐죠. 그래서 녹음된 거를 계속 반복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녹음된 시간은 얼마 안 돼. 녹음된 시간은 뭐 한 길어봐야 뭐 32시간 그 정도 녹음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돈이 얼마였어요? 47만 원이었나? 어마어마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녹음을 한 사람이니까
제가 뭐 32시간을 떠들고 그 상품이 47만 원짜리가 돼서 막 광고하고 그래가지고 날개 돋친 듯이 팔렸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32시간짜리 갖고는 그 정도 양 갖고는 뭐 아무것도 못하지. 네? 다 뭐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지금 저 SOS 12,000 지금 매일 업로드 되고 있는 우리 아침 방송에 업로드 되고 있는 SOS 12,000은 SOS 7,200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팔 수가 없어요. 네. 다 공짜로 지금 배포하고 있잖아요. 제작비는 훨씬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요즘은 뭐 영어 회화 배우러 어디 학원 다니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누가 구해? 챗GPT하고 음성 인식해갖고 대화도 잘하잖아. 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이 있는 아주 특정 부류의 일부 집단, 그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지게 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 거지 뭐.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해,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근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많이 벌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지향하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또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또 공부시키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치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도 개발하고, 그리고 뭐 로봇 산업도 일으키고 뭐 그런 거 하고 비슷한 논리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나서 많이 배우고 많이 뭐 학벌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갖고 나면 그게 이제 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건데, 주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더라. 그런데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를 하죠. 그게 사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전기를 빼놓고 우리 인류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편리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망가져야 돼. 이제 인터넷을 쓰면 뭐가 안 좋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지 않는 세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의 몸값이, 노동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아침에 걷고 있잖아요. 누워있는 것보단 불편하죠. 누워있는 게 훨씬 편하지. 그렇지만 걸어야 건강해지잖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게을르기 짝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다 그러면 뭐 마사지기 그런 게 걷는 거를 대신해 갖고 사람 움직여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능이?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막 발전하려고만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편리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많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옛날에 보면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야, 이 나라 사람들은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됐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겠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한국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쪽으로 따지는 것보다 전 세계에서 제일 안 행복한 사람 쪽으로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성향은 그게 더 빠를 거예요. 그 이유는 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고, 조금 더 이기려고 그러고, 조금 더 편리하려고 그러고, 예, 그런 거, 예. 지금 인류가 질주해 왔던 그런 과정하고 비슷하죠. 예, 우리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던 가운데 한 친구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버킷리스트보다는 앙코르 리스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내가 죽기 전에 이거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내가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미래에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목록이죠. 이 친구는 자기는 그런 것보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 중에 너무 기억에 좋고 그런 것들을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게 자기는 훨씬 행복하대요. 이 친구 말은. 그래서 일명 앙코르 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어봤답니다. 앙코르. 불어로 다시 한번. 앙코르 리스트.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예에서 어떤 숙소가 호텔이 좋다. 그러면 그 호텔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호텔을 가서 자는 것보다 항상 그 호텔에 가서 자고, 어떤 음식이 맛있다. 뭐 어디 뭐 베트남의 사이공에 갔는데 그 음식점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 기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사이공 음식점에 가서 쌀국수를 먹으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행복해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은 일명 앙코르 리스트. 근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굉장히 신선했어, 그런 아이디어가. 근데 왜 우리가 꼭 미래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희망사항을 꼭 적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앙코르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체로는 이제 우리 어린 시절이라든가 과거를 기억을 해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런 삶이었겠죠. 대부분은 우리나라 자체가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으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 속에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행복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앙코르 리스트가 뭐가 있을까? 그런 거 하면 그거 좀 쉽잖아요. 그런 거 하기에는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거는요, 이쪽에서 사람이 올 때 잠깐 사람을 담지 않기 위해서 화면을 돌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앙코르 리스트는 뭔가요? 저도 이제 앙코르 리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그 앙코르 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치앙마이를 가서 그 2박 3일 동안 하루에 뭐 예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줬나?
뭐 1박 하는데 숙소는 그때 3,000원 정도 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산을 계속 걷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산간마을에 가면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아주 정말 오지죠. 오지 체험이죠, 일종의.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서 다시 앙코르 리스트로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것들 이제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 있잖아요. 왜 국자에다가 이렇게 안하고인가 이렇게 뭐야 그거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찍기 해가지고 뽑기 그것도 다 앙코르 리스트죠. 일종의. 예.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이 정도만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도시락도 옛날 그 알루미늄 노란 거 각도시락, 거기다 도시락 한번 싸가보고 거기다가 계란 한번 이렇게 붙여가지고 올려도 보고 옛날 생각하면서, 그죠? 그것도 우리가 또 행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저런 일로 또 바쁘기도 하고 해서 자주는 좀 못 올릴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조금 여유를 찾고 또 다시 뵙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건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자, 이제 날이 어느덧 거의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면서 오늘 이제 마칠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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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